안녕하세요. 중국어 전문 강사 최명진입니다. 자, 반화로의 19번째 시간 또 새로운 표현을 같이 학습해봐야겠죠?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같이 학습할 표현은요, 바로 지조용에서 동목구조의 기본 호응어구입니다. 정말 쉬운 표현이다 해서 너무 쉬운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기본 호응어구예요. 꼭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어야 될 어휘여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는 일으키다라는 동작이고요. 조용은 작용이라는 명사죠. 해서 지조용 작용을 일으키다라는 동목구조의 기본 호응구라고요.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이 조용이라는 명사가 작용, 역할, 효과, 영향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동작과 자주 어울려 쓰이는지 이걸 위주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용 의미 먼저 만나볼게요. 자, 조용은요, 지금 보면 명사, 동사라고 되어 있죠. 맨 밑에 동사 먼저 볼게요. 자, 对事物产生影响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물에 대해서 영향을 일으키다 해서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만나봤던 건 그렇죠. 명사로서 사용되는 조용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명사 첫 번째 보면요. 对事物产生的影响, 效果, 效用이라고 되어 있죠. 사물에 대해 일으킨 영향, 효과, 효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한글로 해석할 때 바로 작용, 역할, 영향, 효과, 효용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딱 봐도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띠는 명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그 밑에 명사라고 또 되어 있죠. 对事物产生某种影响的活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할 때 작용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에서는 뭐로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명사로요. 그래서 오늘은 명사로 쓰일 때 어떤 단어랑 자주 호응되는지 이걸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동작이랑 자주 어울릴까요? 첫 번째 보면 파회라고 되어 있죠. 발휘하다 해서 파회 조용하면 효과를 발휘하다 혹은 자, 역할이라고도 해석된다 했죠. 그래서 역할을 하다 그죠? 작용을 발휘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具有 되어 있죠. 具有는 일반적으로 뭐랑만 어울린다? 추상명사하고만 어울려 쓰이죠. 具有价值, 가치를 지니다. 具有什么什么意义, 어떤 의미를 지니다 해서요. 그래서 具有作用, 너무 좋은 기본 호응어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떤 작용을 지니다, 효과를 지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产生 하면 생기다, 발생하다 해서요. 产生作用 하면 작용이 생기다, 작용이 발생하다. 예를 들어서 产生摩擦作用 하면 마찰작용이 생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해서 지금 发挥具有产生이라는 동사를 넣어놨는데 이것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울리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요? 조금 전에 봤었던 지, 일으키다라는 지라는 동사랑 가장 많이 어울려 쓰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동사죠. 최소한 이 4개의 동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조용하면 이 4개의 동사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지금 처음에 나오는 发挥라는 이 동사가 독해 이 부분에서 이 빈칸에 그쵸? 단어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실제 답안으로 여러 번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发挥作用 꼭 그죠? 기본 호응어구로 외워두세요. 자, 그 밑에 가면요. 이제 자, 副作用 돼 있어요. 副作用 하면 부작용이 됩니다. 그럼 부작용이 있다 하면 有요. 그렇죠? 없다 하면 没有 붙이면 되겠죠? 有副作用 부작용이 있다. 没有副作用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많이 활용돼서 쓰입니다. 그 밑에 보면 保护作用 돼 있어요. 보호 작용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호 효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激励 하면 격려하다는 표현에서 激励作用 하면 격려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重要作用 하면요. 물론 중요한 작용 이렇게도 중요한 효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이런 문구로 해서 문장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옆으로 넘어와서요. 자, 光合作用 되죠. 光合作用 하면 광합작용에서 그쵸 광합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消化는 소화하다잖아요. 그래서 消化作用 하면 소화작용. 그 밑에 反射 돼 있어요. 反射 하면 반사가 되죠. 그래서 반사작용. 이럴 때 다 作用이란 단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밑으로 또 내려와 볼게요. 이번엔 자, 처음에 보면 净化 空气되어 있어요. 그럼 공기를 정화시키다는 기본 동목구조의 호응구입니다. 자, 동목구조의 호응구가 왔는데 뒤에 뭐 보여요, 여러분? 말시 어떠자 보이죠? 그러면 그쵸, 이 앞에 있는 동사구가 뒤에 명사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净化 空气도 조용하면 공기를 정화시키는, 정화하는 작용 혹은 효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또 밑으로 가볼게요. 자, 调节 하면 조절하다예요. 调节 体温 하면 체온을 조절하다. 그러면 调节 体温도 作用 하면요, 체온을 그죠 조절하는
효과 혹은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 역할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당하면 그쵸 가로막다에서 막아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주당 뭘 막아낸대요? 紫外线입니다. 紫外线 하면 자외선이 되죠. 자외선을 막아내는 작용 혹은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역할들을 하다 일으키다 할 때 뭐 쓸 수 있다고요? 가장 기본 동사는 지를 쓸 수 있다고요. 지조용 가장 기본적인 호응어구입니다. 자, 어떤 단어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뭐는 기억하죠, 여러분? 그죠? 조용과 어울리는 동사 4개 기억하자. 다시 한번 갑니다. 바로 지조용, 파회조용,具有조용, 그리고产生조용 이런 호응어구들은 반드시 기억해두자.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같이 만나봐야겠죠? 넘어갑니다. 자, 酒精 하면 알코올이에요. 자, 알코올이요. 具有 什么什么 조용이네요. 어떤 작용을 지니다, 효과를 지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杀菌 하면 살균이고요. 消毒 하면 소독입니다. 살균과 소독, 그죠? 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이런 그죠? 작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具有作用 꼭 외워두시고요.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自然光입니다. 자연광이 되겠죠. 자, 또이 나왔어요. 뭐에 대해? 人们的健康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发挥着 자, 발휘하고 있죠. 巨大的作用 하면 큰 작용, 그렇죠? 큰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发挥作用 마찬가지 기본 호응어구라 그랬죠. 그래서 큰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해서 직역하셔도 되고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水分 하면 수분이 됩니다. 在뭐 할 때요? 자, 蒸发라고 되죠. 蒸发하면 증발하다라는 동작이거든요. 자, 蒸发的过程中 이 증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会吸收입니다. 吸收 흡수하다. 뭘 흡수할 수 있대요? 周围 주변에, 그렇죠? 주변空气 나오는데 주변 공기 가운데 热量입니다. 열량을 흡수할 수 있대요. 간단히 열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총얼 나와 있어요. 총얼은 앞에 동작,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점진적으로 얻어내는 결과 끌고 올 때 씁니다. 총얼하여 이로써 혹은 그리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起到什么什么作用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降温 하면 말 그대로 풀면 온도를 낮추는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에서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起作用, 发挥作用, 具有作用 다 기본 동목구조의 호응어구라는 거 꼭 익히셔야 한다고요. 자, 예문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지금 하나의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화면 멈추고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먼저 판단해 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별색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做作用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늘색 표시로 한 게 바로 做作用이죠. 자, 이 做라는 동작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동작을 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做饭 밥을 짓죠. 做家务 집안일을 합니다. 혹은 做瑜伽 해서 요가를 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동작을 하다 할 때 많이 쓰는 동사예요. 그런데 作用은 뭐였었죠? 작용, 역할, 영향, 효과. 그렇죠. 추상명사예요. 그럼 이 쪼라는 동작과 어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배합어구에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해석갑니다. 자, 保鲜 뭐라고 돼 있어요? 保鲜 되어 있죠. 鲜은 바로 신鮮, 신선하다예요. 그럼 保는 바로 保持의 뜻입니다. 유지하는 거죠. 신선도,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막이죠. 자, 우리 음식 먹고 남아요. 뭐로 싸죠? 그죠?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죠. 그 랩을 가지고 바로 保鲜뭐라 합니다. 자, 랩이요. 在食物. 자, 이 음식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储存되어 있죠. 이 储存 필수 동사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储存 저장하다예요. 그럼 이 음식물을 저장하는 가운데 只, 자, 只 들어갔어요 하면 오직 단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저 뭐만 한데요. 做 빼고 해석합니다. 자, 物理隔离的作用이에요.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작용만 일으킬 뿐. 자, 其本身 그 자체는요. 그 자신은요. 자, 并不 들어갔잖아요. 결코 뭐하지 않다는 표현이죠. 자, 具备 들어갔습니다. 결코 갖추고 있지 않대요. 뭐를요? 杀菌抑菌的功能입니다. 杀菌 하면 살균하는 거죠. 抑菌은 다시 말하면 세균을 죽이고 세균을 그쵸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이 번식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작용만을 일으킬 뿐이에요. 쪼를 뭐로 바꾸면 된다? 여러분 바로 떠오르나요? 가장 기본적인 동사 바로 지를 쓰면 되는 거죠. 지조용. 여러분 단독으로 지조용만 봤을 땐 굉장히 쉬운 단어이지만 문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혼동할 수 있어요. 또 작문을 할 때 작용을 하다 해서 이 쪼라는 동작 굉장히 많이 실수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쪼조용 안 된다고요. 지조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반화로이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